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SH제일은행의 김지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개인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늘었죠. 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올해 4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렸고 또 네네. FOMC에서도 선제적으로 네. 내리기도 했고요. 네네. 뭐 명실상부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투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됐던 저축이 이런 아니라 부분들, 투자가. 예, 네네. 그래서 이런 저금리 기조로 진입을 한 부분이 이제 하나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좀 높였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여러 규제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일구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금융 자산을 통해서 이런 어떤 수익을 확보하려는 니즈들도 많이 생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처럼 지난해부터 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차라리 개인 투자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런 니즈들도 좀 많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좋은 현상이지만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는 데는 금융사가 위험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잘못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네. 이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상 하나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고객들에게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팔 때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조금 네네. 더 확실한 상품들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는 맞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예전에는 저축만 가지고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런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다양한 금융 투자 자산에 고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실제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네네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보통 금융기관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어떤 판에다가 모든 상품이나 네네네. 모든 운용사들 거를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파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융회사들도 이런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원래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으로 검증하고 또 고객들에게 전달을 할 때는 얼마나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 효과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H제일은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는 금융사고의 빈도수가 가장 적었다. 거의 네. 없었죠? 네, 맞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하고 거래하는 운용사에 네네. 대한 듀딜리전스 검증 과정도 저희 내부에 있고요. 아주 좋은 조언이에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이 운용사의 모든 상품을 다 갖다 팔지는 않습니다. 각 상품에 대한 듀딜리전스가 그 다음 단계에 네. 따라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도 특히 저희의 뭐 하우스 뷰라든지 아니면 네네. 저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추천하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상품에 대한 검증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먼저 운용사에 대한 검토, 네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출시하는 상품에 대한 면밀한 검증, 네. 그리고 추천하는 상품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네. 이런 검토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필터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전달할 때 특히 은행에 와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보수적이시고 조금 더 이 안정적인 어떤 상품들을 원하시는 성향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세 가지 검증 단계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사 같은 경우는 결탁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상품들을 보면
해외에서는 많이 하는 상품일 수도 있고 그 네네.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상품을 가져올 때 네네.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거냐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냐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떤 극단적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도 과연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여부까지 확인이 미처 되지 못했다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떤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소개를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돼 있고 또 믿을 만한 운용력들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긴 레코드들을 보면서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리스크만 잘 되면서 수익이 예. 잘 되는 상품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테마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지금 같은 시기에 저희가 고객들에게 어떤 특정한 상품들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네. 그거는 고객의 성향이나 고객의 자금 용도 뭐 네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채권형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셔라 채권형 라는 자산에. 부분들을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월지급식 상품을 통해서 네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보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특히 4, 5월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고 글로벌 뭐 한국 네네. 할 것 없이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언제고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내에 자생적인 메커니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외부적인 서포트에 네네. 예, 기대서 회복되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균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함께 담아가면서 네. 균형을 좀 갖추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월지급식과 관련된 거는 사람들이 사실 건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게 안정적인 고정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금융자산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 선진적으로 먼저 저금리 시대에 진입을 했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지만 월지급식 상품을 통해서 노후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내 금융자산이 나에게 캐시플로우를 주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네네. 하면 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한정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통해서 네네. 캐시플로우를 가져가는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월지급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가 네. 동학 개미를 포함해서 네. 지금 이렇게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마지막 짧게 네. 한 말씀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투자 마켓에 있다 보니까 요즘 시장이 어때? 어떤 상품 해야 돼?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먼저 원하시는 수익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의 성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네,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네. 본인에 대해서 먼저 짧지만 확실하게 인지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가신 다음에 투자 마켓에 진입을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성향이나 네. 본인의 용도 이런 투자에 대한 니즈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을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보통 성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금융상품 수익률부터 네.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성향,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네. 이런 것이 먼저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네. 사실 시간이 그것이 오래 걸리시진 리스크 않거든요. 매니지먼트가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